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 25기 국내문과라 동건. 국내문과 권예원입니다. 25기 국내문과 김준희, 25기 국제문과 윤영원입니다. 지금부터 나무위키의 민족상암고등학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영원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위치한 굉장히 시골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구석진 곳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죠. 네, 그리고 국제반이 있는 고등학교 중 가장 먼저 국제반이 생겼다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네, 저도 국제반이긴 하지만 몰랐어요.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자 세계로. 노벨상 좌대 얘기가 나오네요. 이 이야기 되게 유명하죠? 이거 20년 후 너희들이 말해라에 나와 있는 이 좌대. 할머니 이거 좀 김진희 많죠? 할 많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OT를 하는데 그 OT 기간 동안 과제로 이 20년 후 너희들이 말해라라는 책을 읽는 걸 과제로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책을 읽는데 여기 보시면 좌대는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안고 너희들이 보라고 만든 것이다. 20년 후 너희들이 말해라. 그때 교장 선생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 캠퍼스를 둘러보다 보면 그 노벨상 좌대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 졸업생들이 생기게 될 때에는 그 좌대 위에 그 동상을 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사실 산책을 하다가 그 좌대들을 볼 때마다 뭔가 가슴이 뛰죠.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이 책을 읽어서 그런지 이제 교장 선생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20년 후에 말해야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좌대를 보면 가끔 생각이 나곤 해요. 학교 설립 취지는 민족 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이다. 또한 촛불과도 같은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재가 되라는 의미로 교표를 정하였다. 네, 그래서 잠깐 저희 교표를 보시면 되게 특이해요.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이름과 함께 가운데 무궁화가 있고 그 가운데 촛불이 있는데 예원 씨, 저희가 신입생 때 처음으로 어떤 의식을 치렀었죠? 저희가 촛불의식이라는 걸 또 치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입학식을 할 때 각자 촛불을 하나씩 저렇게 생긴 딱 촛불을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요만한 촛불인데 이만한 촛불들을 다 같이 촛대 위에다가 이렇게 들고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면 모든 친구들이 이제 그 촛불을 켜고 빛의 행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들고 앞으로 나가서 뭔가 이 촛불 정신을 받자라는 그런 의식을 행하곤 하죠. 네, 사실 촛불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을 태워서 이제 불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런 촛불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한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로서 이제 본인을 희생하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의 목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민족사고나 또는 민사고 또는 민족고 뭐 이렇게 불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민사고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MLA라는 약칭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코리안 민족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KMLA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는 큼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학교 설립 취지는 민족 정신을 무정한 세계 지도자 양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족 주체성 교육과 영어 상용화 정책을 기반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복을 입고 한옥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는 학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쵸. 사실 한복하면 민사고고 그렇죠. 민사가면 한복이죠. 그쵸. 약간 민사고를 한복 입는 그 학교로 인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계열. 네. 저희가 또 이제 계열 중요하죠. 일단 무학년 무계열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는 수업을 할 때 학년도 상관없고 계열도 상관없이 막 국제 친구들, 국내 친구들이 함께 수업을 듣기도 하고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혹은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이렇게 함께 무학년 무계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어서 사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긴 한데 2, 3학년에 올라오게 되면 학년, 계열, 그리고 과목 상관없이 본인이 다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무학년 무계열 수업을 좀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영원 씨도 국제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계열의 수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국제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과 수업을 들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국제 문과 중에서도 좀 과학 수업을 다양하게 들은 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들어와서 AP Environmental Science가 약간 지구과학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과목을 수강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케미스트리 1, 그러니까 선이수 과목인데 그 케미스트리 1을 수강을 하고 나서 이제 AP 화학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다음 학기까지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이제 그 AP 바이올로지의 선이수 과목인 바이올로지 1을 수강할 계획입니다. 예원 씨는 혹시 국제 수업이나 혹은 이과 수업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수업 있나요? 저는 국제 수업 중에서 AP 사이콜로지라고 AP 심리학 수업을 저는 1학년 때 들었는데 1학년 때는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사실 들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AP 사이콜로지를 들으면서 정말 심화된 과목을 듣는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뭔가 엄청난 정보들을 되게 고급지게 들었다고 해야 하나? 네. 네, 그렇게 듣게 되니까 뭔가 되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학교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 아닌가 싶어요. AP 사이콜로지를 들으면 긍정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긍정심리학을 듣기 전에 AP 사이콜로지라는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긍정심리학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선이수 네. 개념입니다. 수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사실 문과 과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과 과목, 과학이나 수학 쪽이 굉장히 선이수 과목이 좀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 조금 선이수 과목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아시듯이 뭐 생물 1을 들어야 생물 2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정 안 되면 첨강도 가능하다. 잘 모르겠네요. 첨강을 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첨강을 하면은 반겨주실 것 같은 쌤들을 몇 분 그쵸?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계신데 사실 전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반겨주실 겁니다. 네. 뭐 여기 또 신사협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냥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반이 이제 국내반에 교차 지원을 하거나 또는 국내반이 국제반에 교차 지원을 하는 그런 재앙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암묵적으로 신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열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한데 사실 1학년 때는 이제 같은 과목을 듣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는 크게 계열 변경이 없고 이제 2학년 때 계열을 보통 선정을 하는데 이제 뭐 간혹 2학년 1학기 때 이제 내가 국제였다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국내로 바꾼 학생들이 많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목을 수강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1학년 때 계열을 정하고 2학년 때부터는 보통 계열을 유지하는 게 그게 베스트인 네, 베스트인 것 같아요. 계열 변경은 각 학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학기 수강 신청할 때 가능하다. 보통 빨리 옮길수록 입시 준비에 유리하지만 매 학기마다 옮길 학생이 여러 명씩 꼭 있으며 한 기수에 한두 명 정도는 3학년 돼서 바꾸기도 한다. 특히 1학년 5월에 비전 트립을 다녀온 뒤 감명받아서 다음 학기 때 국제반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제가 사실 왜 이걸 읽자고 했냐면요, 아니, 비전 트립이라는 단어를 건너 찔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의 단어죠. 네, 왜냐하면 저 25기는 코로나 때문에 비전 트립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못 보내준 거긴 한데 이제 비전 트립이라는 게 1학년 친구들이라면 필수로 미국으로 다녀와야 되는 그런 수학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됐을 때 정말 기대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아쉽게도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비전 트립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 그 뭐 예일이라던가 하버드라던가 등등 굉장히 유명한 미국 대학들을 돌아보면서 뭔가 국제를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그런 자신감 혹은 뭔가 희망, 꿈 네. 이런 거를 심어주게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201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민족 1반, 민족 2반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냥 통상적으로 국내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3학년 때는 고3처럼 어느 학교의 고3처럼 내신 준비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고3이 되면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다들 시작하긴 하는데 저는 민사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뭔가 수능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정말 딱 수능만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네, 그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이제 다른 국제 계열이나 이과 계열 수업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들을 수강하고 있고, 아마 뭔가 입시에만 구속되지 않은 공부를 한다는 게 국내반에서 드러나는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눈에 띄는 게 있네요. 국내반과 국제반이 함께 듣는 수업들에서 상위과는 늘 국내반이 차지를 하고 교과별 1등에 수여하는 과목 우수상, 즉 과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적 우수생에게는 수여하는 영재 장급, 영장 수상자도 국내반이 많다. 이게 사실 뭔가 어떤 추세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추세가 이렇긴 한데 아무래도 국제반 친구들은 뭔가 이슈도 챙길 게 많고 뭔가 동아리들도 많이 해야 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반면에 아마 국내 친구들에게 있어서 뭔가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는 아무래도 내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북한 친구들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 사실 국제반 친구들도 정말 천재적인 친구들도 많고 저는 뭐 계열할 것 없이 다양한 능력 있는 친구들이 민사고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뭐 국제반으로서 이제 큰 논란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국제반이 아무래도 영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 장학금이라고 해서 성적 우수자들 대상으로 이제 부여된 장학금이 있는데 그게 약간 성적 우수의 지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장이 아무래도 이제 국제반 친구들보다 국내반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반 아이들이 뭐 국내반 아이들에 비해서 멍청하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되게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아니 그리고 네. 이게 어쩔 수 국제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네, 애초에 국내가 너무 더 많은데 당연히 뭐 맞아요. 비율이 더 많겠죠 그거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국제반에 공부를 해봤을 때도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막 너무 국제반 너무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국제반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유명한 유튜브 아. 링크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 선배 진짜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속한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국제과, 국제계열, 국제트랙 뭐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국제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대학 진학을 대부분 희망을 하고 이제 뭐 그거와 달리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한 친구들도 있어요. 뭐 실제로 그래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들도 있으시고 이런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미국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 전반이 미국의 대학 입시 체계에 맞춰서 돌아간다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 입시 체계에 맞춰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SAT, 뭐 AP에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신 등급 관리, 뭐 대학 능력 시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성적 말고도 챙겨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서 성적 부담이 조금 덜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저희한테 GPA라는 내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를 해야 해서 또 아예 성적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학교 수업들이 너무 심화된 과목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 GPA 유지하기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A를 띄우는 것도 정말 힘든 수업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만큼 국제 친구들이 항상 고생하고 있죠.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민족 의식을 함양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계승하며 민족 문화를 체득하게 하여 앞으로 밝은 조국 건설과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얘기를 네, 참 많이 듣죠? 네 맞습니다. 그 지도자, 리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졸업생 선배님들을 보면 네. 정말 각계각층에서 맞아요.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민족 주체성 교육의 일환으로 한복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입고 있듯이 저희 이건 25기 동복인데 네, 기수마다 이게 색깔이 다른데 저희 기수 동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 거 핑크색, 검정색, 그리고 예원이한테 파란색, 검정색 그리고 하나 더 빨간색, 검정색을 빨간색, 검정색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TMI를 네. 말씀을 드리자면 선후배끼리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시는 선배들께서 많이 교복을 파세요. 그러면은 후배들이 또 그걸 받고 근데 이게 꼭 뭔가 돈을 막 사고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어차피 또 받고 또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다양한 색깔들이 결국 돌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복은 월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아침조회, 입학식, 목요 방문, 현충상 방문, 방청 출연과 같은 공식 행사도 있는 곳이다. 근데 더럽게 입기 귀찮다. 이게 맞죠? 혹시 남자는 예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사실 하복 예복 같은 경우는 입을만 한데 네. 동복 예복이 아무래도 입어야 될 옷수도 많고 두껍다 보니까 정말 입기 힘든 것 같아요. 두루마기, 남자, 조끼, 저고리로 4겹이나 되는 괴약함을 자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4겹을 입어야 되고요. 거기다 바지도 좀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거동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옷고름이 풀려 있거나 옷 중에 하나라도 빠진 그렇죠. 경우에는 복장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걱정을 해도 된다. 이게 옷고름을 매는 게 처음에 어렵거든요. 하면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능숙한 편은 전 아닌데. 능숙합니다. 아, 능숙한가요? 네, 저는 친구들 거 다 제가 매줍니다. 아, 저는 아직 어렵습니다. 네, 학생 걱정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옷고름을 단정히 하고 나가야 돼요. 여자는 어떤가요? 여자는 사실 겹겹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안에 치마 입고 그 위에 저고리 입고 그 위에 두루마기 입는 세 겹 네. 정도인데 그 치마가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생활한복이라서 그냥 딱 발목 정도까지 오지만 그거는 약간 발이 안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길어서 친구들이 걸을 때 가끔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복이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막 생활하는데 평소에 엄청 불편하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번 학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뭐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치고는 독특한 특징이 굉장히 많다. 크게 5가지 대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설립 이념 때문에 지닌 특징을 볼 텐데 사실 민족 주체성 교육과 영어 상용화 정책이 딱 저희가 한복 입고 한옥에서 공부를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들리는 수업 소리는 전부 영어인 그런 진풍경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영어 상용화 정책이 민사고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 이걸 저희는 English Only Policy라고 해서 EOP라고 부르고 사실 EOP를 그런 뭔가 활성화하기 위한 EOP 부서도 존재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매주 애국조회를 월요일 1교시에 진행을 하는데 그 애국조회에서 The Goal of English Only Policy라고 해서 우리 학교가 이런 민족 주체성 교육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영어 공부와 그런 민족 주체적인 교육을 함께 수반하고 있는 이 학교의 설립 이념에 굉장히 큰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민족 주체성 교육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들이 많아요.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준이가 얘기한 애국조회가 있고 애국조회는 월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저희가 조회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게 아마 대표적인 행사가 아닐까 싶고 또 뭐 교과 교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목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대학처럼 교실로 가서 선생님 오피스로 가서 수업을 하는 형태인 교과 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반의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그런 친절한 서비스를 중학교 때까지 받다가 이제 이 넓은 학교에서 그렇죠. 매일 교실을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동하느라 정신이 없어. 이제 선생님 오피스 사이에도 거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 습관이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질 맞습니다. 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 세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학기, 2학기 사이에 있는 약간 여름학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3주 동안에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심화 과목들을 듣거나 또는 뭐 주대탐구와 같은 과목들을 개설해서 듣기도 하고요. MPT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 피어 튜터링 시스템인가요? 맞아요. 네, 아마 MPT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생을 지도를 하고 서로 멘토 멘티가 돼서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MPT 제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맞아요. 사실 저는 그 민사고 학생들 제 친구들이 정말 웬만한 학원 선생님들보다 뭔가 좀 학생들에 맞춰서 잘 맞아요. 가르치는 능력이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친구들끼리 뭔가 좀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수학을 좀 가르침 받고 얘 제가 뭐 영어를 잘하면 영어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뭔가 지식도 전달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방법도 배우는 민사고에 엄청나게 뭔가 발달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학교와 다른 교육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받는 수업은 저희 학교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MPT,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MPT 시스템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